6,250만 6,135원으로 현재 계산을 하고 있고요. 당비 교부 비율은 여전히 중앙당과 시도당이 2대8로 지금 교부 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 특별 당비는 의원실별 월 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탁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1월 정도에 집중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기탁금은 51만 3,470원 정도가 들어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2013년 2분기 경상 보조금을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5억 852만 2,6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하반기에 두 번 받습니다. 8월과 11월입니다. 하반기 총 금액은 10억 1,704만 5,200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상 보조금은 받게 되면 중앙당, 연구소, 시도당이 5대 3대 1대 여성정치발전비 1까지 해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기타 수입안은 비교섭단체 정책지원비, 이 부분은 원내의 현재 의원 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소 임대료, 연구소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공동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앙당 수입 안으로 되는 이유는 연구소의 국고보조금이 별도로 독립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는 비용은 별도 수입안으로 처리가 된다는 보고를 드리고, 서울시당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 상반기 공직특별당비 미납분도 하반기 수입액으로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쓰던 당사 보증금도 수입액으로 잡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 금액은 약 3억 원 정도 됩니다. 연구소 임대료, 그 다음에 비교단체 정책 지원비, 전 당사 이 내용을 좀 추가로 보고 드립니다. 비교단체 정책 지원비에서 원내 행정기획실 인건비 4명을 상반기에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그 지원이 종료돼 중앙단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차입금입니다. 수입 안에 차입금은 수입 대비 지출 잔액을 단기 차입금으로 편성했고요. 금액은 약 3억 8천 정도를 하반기에 차입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비비가 예산액의 한 5% 정도 산정해서 예비비를 1억 원 정도 산정을 했지만 실제로 써보면 예비비라는 게 보통 사업비 보조비나 이런 데로 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최소 3억 8천 이상을 하반기에 차입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기본 경비는 인건비, 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 설치 운영비, 공공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상반기에 기본 경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만 인건비의 경우에 향후에 계약직들, 특별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들을 고려해서 하반기에 1,000만 원 정도를 추가 편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상반기에 지출액 지출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현재 34명이 지급되고 있고요. 총 금액은 하반기에 4억 1,697만 6,65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앙당직자 34명, 그리고 현재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정책위원들이 정책위원 8명, 그 다음에 여성 당직자 4명은 여성정책발전비에서, 그리고 국회 연구위원 4명은 비교단체 정책지원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현재 앞으로 이제 중앙당에서 아마 부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어떤 지원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그 다음에 비품 및 소모품 및 사무 설치 운영비, 공공요금이 있게 되고요. 대략 이 총 금액이 기본 경비가 월 한 1억 2천 정도 나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정치활동비입니다. 정책개발비, 교육훈련비, 선전비, 여성정치 발전비 등의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거나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예산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를 제외한 각 부서별 사업비는 조직사업비 개정으로 통합 편성했습니다. 5천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그렇게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정책개발비나 교육훈련, 선전, 여성 정치 발전 지원비를 제외하고 중앙당의 실제 사업비는 월 1,000만 원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정치 발전비는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시도당 지원금도 자료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시도당 연석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4차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시도당 지원금은 7월 말로 종료하기로 했으나 이 초기 창당 지원금을 하반기까지 일단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그리고 16개 시도당이 월 150만 원씩 추가 편성하고, 다만 당비가 월 2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초기 창당 지원금에서 당비의 10%로 차감하는 것이 기존에 저희 창당 지원금을 지원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을 12월까지 연장하겠다는 거고요. 이런 기준에 따라 보면 서울시당 같은 경우에, 서울시당이나 경기도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0만 원 이상의 당비이고,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 당비다. 그러면 그 중에 10%를 차감하기 때문에 150만 원 지원되는 데는 실제로 지원되는 액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16개 시도당에 모두 적용되는 그 상반기 기준이고, 이 기준을 그대로 하반기에 연장해서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안으로 올렸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16개 시도당 위원장에 특히 이제 지역의 현재 재정의 어려움들이 호소가 됐고요. 그 부분이 현재 있는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고 봤을 때 사실 답이 잘 안 나와서 결국 차입금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아까도 보고드렸던 재정 TF에서 결국에 이 당비를 증액하는 게 가장 좀 최선의 방안입니다. 그래서 중앙당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 당비를 증액을 해 들어가고, 이 당비 증액의 80%가 사실은 이제 지역 지원금으로, 지역 배분금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역의 재정을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 이제 당비 증액 문제와 가장 긴밀하게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좀 종합적으로 향후의 재정 TF에서 더 깊이 고민하도록,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지시도 하셨고 향후에 좀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기타 중에서 부채 상환은 상반기 차입금 중 일부 상환 금액이고요. 기타는 상반기에 미지급된 홍보비나 상반기에 미지급 당직자 급여, 그 다음에 7월에도 미지급 시도당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총 1억 3,900만 원입니다. 부채 상환 금액이 그런 데 들어가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4쪽에 예비비는 지출 총액 대비 5%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341만 9,269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입 지출 세부 항목은 별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별점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쭉 보고를 드렸는데, 사무총장의 주된 역할이 계속 부채를, 그리고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끌어다니는 일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이 속에 깔려 있다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래현 예산결산위원님 그 예산검사 보고 감사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조금 늦었으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이제 상반기 결산 감사하면서 하반기 예산안에 대한, 사실 이건 감사라기보다는 뭐 심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당에서 8월 28일 날 그 상반기 결산 감사하면서 이루어졌고요. 참석하신 분들은 뭐 저하고 박정원 위원하고 이현주 위원 똑같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실은 하반기에 그 당의 그 부채가 이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반기에 넘어온 부채가 1억 4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안에 보면 차입 규모가 3억 8천이고 그 중에 1억 4천 정도를 또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당의 그 연말 기준으로 당의 차입 규모가 3억 8천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던 우리 그 중앙당 당직자들 급여 수준이 뭐 대부분 뭐 200만 원에 못 미치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많아야 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당직자들한테 어떤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당원으로서 무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도 우리 총장님 또 대표님 그런 부분들 당 재정 부분에 관한 그런 염려 이런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그 뭐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전국 운영위원회 그 회의 자료는 못 봤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자료를 받았는데 결국 그러한 내용 실제 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들 보면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어떤 사업을 하고 할 만한 그런 재정적인 여건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실제 안에 그 내용물을 그 꼼꼼하게 뜯어보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당을 어떤 식으로든 나름 대한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몇 배 이상의 나름대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그 예산안 검토하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달리 뭐 그거 이외에 특별히 저희들이 지적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뭐 아까 결선해 보셨기 때문에 제일 불행한 예산이 결산과 다르지 않은 예산입니다. 뭔가 새로운 돈이 생겨서 막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결산의 틀을 거의 유지하고 있는 예산이 이게 가장 슬픈 예산인데 뭐 굉장히 쥐어짜려고 노력합니다만 큰 틀에서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아까 결선을 유심히 보셨기 때문에 질문과 의견을 동시에 섞어서 빠른 시간 동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호진 의원님.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앞서도 결산 때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산해 보면 투쟁사업비 집행률이 0%였습니다. 0원이었거든요. 투쟁사업비 항목이요. 결산에서. 근데 지금 보면 이 투쟁사업비가 연대단체 투쟁사업비로 돼 있고 아까 사무총장님 말씀하셨던 연대사업비는 말 그대로 저희가 가입되는 연대단체의 분담금이거든요. 이 차이가 뭔지 제가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연대사업비 항목으로 이거를 개정 과목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판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성발전기금과 관련돼서 지금 조직활동비가 지금 6천만 원가량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항목을 보니까 지난 상반기 2월금이 포함된 부분인데 사실 조직활동이라고 했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2월금 때문에 뭐 그렇다 치더라도 상대적으로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다급적 이렇게 많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실제 집행률도 지난번에 보니까 한 30%밖에 안 됐던 상황인데 차라리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여성 후보들에 대한 지원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혹은 검토를 하셨는지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송호 실장님 답변하고 또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쟁 사업비 관련돼서 좀 답변드리겠는데요. 상반기에 이제 투쟁 사업비로 제가 책정하면서 내정했던 건 당내 투쟁, 즉 현재 저희가 광화문에서 농성하던 그러니까 당내 농성을 사실은 흥정을 하고 저희들이 책정했던 금액이고요. 하반기 때는 사실 상반기에 경험을 해보니 투쟁 사업비와 그 부분이 좀 중복되거나 그리고 연대 사업 단체로 연대단체 투쟁사업장에 저희들이 가면서 상반기 때는 조직사업비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직사업비의 규모가 좀 커지는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당내 투쟁과 그 다음에 연대단체 투쟁지원비를 같이 사용하는 항목으로 해서 두 개를 좀 연동해서 투쟁사업비로 좀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투쟁사업비로 책정했고 연대사업비는 말 그대로 분담금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동일하게. 그리고 여성정치발전비에서 조직사업비는 사실은 여성위원회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기본경비와 그 다음에 선거를 대비한 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조직사업비 항목으로, 조직활동비 항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여성위원회가 건설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지출하지 못한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6천만 원이 지금 저희가 전체 재정으로 봤을 때도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6천만 원 하반기에 다 조직활동비를 쓴다는 거는 제가 그게 대한 고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6천만 원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조직활동비 이외에 어떤 부분으로 좀 사용 가능한지 혹은 지방선거 대비해서 정립이 가능한지 이런 전반에 대한 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적절한 사업을 좀 배치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 여성 정치 발전비는요, 사실 그 활동비로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립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10%에 해당해서는 여성 사업을 실제 써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문제는 지금 총국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산안을 정리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향후에 여성위원회도 충분하게 토론을 좀 해보고 이 사업계획을 구체화해봐야 되는 문제여서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더 사업비를 빨리 땡겨서 뭐 교육이라든지 여러 이런 걸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향후에 정립해서 쓸 수 있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추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예산 아까 조직 활동비 항목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크게 뭐 어려움이 있나요? 이제 아니 뭐 조정에 쓰는 건 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또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고 다시 그 조정할 항목이 더 좋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예, 김성진 의원님. 그 질문인데요. 예, 김성진입니다. 16개 시도당 150만 원 추가 편성하는데 단 이렇게 되면 인천시당에는 앞으로 150만 원 까여서 내려오는 거죠. 예, 그렇죠. 질문 있으니까. 예, 아까 저 원칙대로 사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150만 원이 이제 덜 내려오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인천시당이 판권자가 16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역위 사무국장님까지 포함해서 지금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명인데 상급비 반반 나눠가지고 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당의 4명 중에 이제 지금 체계대로 상급비를 지급을 하려면 또 1명을 잘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당은 이제 3명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 전국위원회 때도 좀 의견을 드렸는데 TF팀이 뭐 언제 활동을 종료하고 뭐 안을 내놓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시도당 입장에서 보면은 당장 이번 달에 문제로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말씀을 전국위원회 시도당 연석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미창당 지역 같은 경우에도 1000명 당원을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제 표현이 이제 시도당 지원금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도당을 중앙당이 책임져야 진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창당을 중앙당이 책임진다 뭐 이런 게 맞을 것 같고, 임금 체계로 이렇게 보면 그 4대 보험 이런 거는 이제 꿈도 못 꾸는 거고, 또 뭐 이제 나눠 가지니까 뭐 돈 100만 원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근거리 생활할까 말까 뭐 이런 건데,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좀 제안을 드렸던 적어도 한 사람은 시도당에서 버틸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 그 상급비는 중앙당 TO로 해서 중앙당 간부에 준하는 그러한 그 처우 하여튼 그러한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아직 미청당 지역에는 더더욱 이제 절실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문제나 이렇게 그 재정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뭐 이런 건데, 지금 보면은 수입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어디서 줄여야 될 거냐 이런 거는 또 이제 중앙당하고 또 시도당하고의 갈등으로 또 비춰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인데,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 적어도 특히 이제 미창당 지역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중앙당 간부로서의 그 시도당 사무처장 그리고 중앙당에서 직접 창당을
준비해가고 창당해가는 이러한 개념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150만 원 얘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못 삽니다. 답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시도당 연석회의에서도 사실은 토론을 했던 문제고요. 아까도 이제 그런 보고를 드렸었는데 전국위원님들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창당할 때 정말 시도당의 최소 지원이 없이는 어쨌든 창당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실 창당지원금을 한번 신설을 해서 가보자. 그래서 작년에 창당하면서 사실 창당지원 200을 제가 대연에서 신설을 했었었고요. 물론 이제 김성희 위원장과 뒤에 통화했습니다만은 방비 배분도 그때 2대 8로 사실은 제가 제안을 드려서 어쨌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근데 그게 이제 올해 초에 다시 왜냐하면 작년 연말까지만 사실은 시행을 하기로 했다가 올해 초에 다시 얘기하고 그 다음에 7월까지만 시행하기로 했다가 이제 16개 시도당 창당이 안 되면서 다시 이제 또 얘기가 되는 상황이고 창당 초기 지원금이라는 명칭도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결책은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하기에 따라서.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시도당 운영하는 게 대단히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은 뭐 말씀 안 하셔도 계속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수입을 뭐 확대하는 문제 또는 뭐 차입을 늘리는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지출을 뭐 줄이는 문제, 이 뭐 세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 선택일 건데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있는 수입 구조를 가지고 아까 이제 김성준 위원장이 제안하셨던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차입 규모가 늘어나는 현재 예산안에서. 그러니까 우선 당장에 채택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예산 아닌지가 사실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이를테면 기존에 있어왔던 여러 가지 그 지출 항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산을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 이제 중앙당의 역할이 뭐냐라는 이제 이런 문제 제기도 시도당에서 하도 고생을 하다 보면 나오기도 합니다. 맞다 그런 말씀 듣기도 하고 중앙당 당자들이 결국에 기획이 없으면 따라가다 죽는다. 근데 사실 이렇게 뭔가를 기획하고 준비한다는 게 그렇게 쉽게 이렇게 탁탁탁 나오는 것보다는 굉장히 사실 고민하고 축적이 사실 돼야 됩니다. 당으로서는 꽤 어려운 투자입니다, 결국에. 저는 그렇게 사실은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요청과 그 과제를 어떻게 하는가는 또 중앙당의 몫이기도 합니다. 차입 때문에 사실은 무척 힘듭니다. 지난달에 1억 2천만 원을 사실 차입을 했습니다. 어렵게 1억 2천 원 차입을 했는데 워낙 작년에 아직 상처와 간성도 크고 빌려주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도 사실 솔직히 큽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쉽지 않고요. 지금 3억 8천 정도 적자 예산인데 이 차입액을 실현할 수 있을지 솔직히 저로서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동안 당 내에서는 사실 대의원들까지도 요청을 공개적으로 드린 상황이어서 또 많은 당원들이 힘을 써주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앙당과 이제 시도당의 여러 가지 현황들을 수평적으로 비교하고 또 토론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얘기와 서운함이 또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창당 초기 지원금 문제를 지난번에 시도당 연석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걸 지금 다른 대안을 바로 오늘 채택해서 내라. 아마 2%는 어떤 결정이 나오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인천시당의 그 상황에서 이제 또 중앙당에 대한 요청도 있을 수 있고 거꾸로 오면 시도당별로도 격차도 굉장히 큽니다. 그건 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도 사실 가슴 아픈 문제거든요. 논의하면. 잠깐만 일단 저 부총장도 아니 잠깐만 저 따로 뭐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상황이 이러니까 논의를 한번 해주시면요. 하여튼 지난번에 16개 시도당 위원장단에서 논의를 했는데 하여튼 이게 우선 사고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게 의제화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의견과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하거나 재정 예측 테스크포스에서 그런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인지 아니면 지금의 예산안 자체에서 이러저러한 판단에 근거해서 예산안 자체 변경, 수정을 요구하시는 건지를 명료하게 해주셔야 이 토론을 얼마나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어서 안건에 대한 토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안을 좀 다음번으로 넘길 건지 말 건지는 사안에 대한 성격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걱정되는 거는 이른바 뭐 차입경은 이게 맞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큼을 가지고 알차게 그리고 있는 만큼을 가지고 정말 다 해보는 것, 뭐 이런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걸려 있습니다. 중앙당이냐 뭐 시도당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만큼의 역량을 투여를 해서 그것으로 최대치를 끌어내는 것, 이게 저는 이제 올바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에 뭐 13억 얘기하셨는지 뭐 1억 3천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부분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보조금 나오면 그거 가지고 갚는 뭐 부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사실은 부채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면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유동성에 관한 문제니까 그런 이제 기본적인 걸 이제 깔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거고 그러니까 시도당하고 중앙당 뭐 비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까 전에 이제 처음 사무처장을 중앙당 당직자로 하자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만큼의 중앙당 당직자들이 또 줄어들어야 되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까 전에 두리뭉실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당이 왜 이렇게 비대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전략적으로 보면 중앙당에서 어떤 공중전을 펼쳐가지고 아까 전에 사업 계획의 목표로 나왔던 그런 존재감을 확인하고 있냐 이런 문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시도당에서 프랜카드 하나라도 붙여서 그것을 가지고 그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 공중전이냐 뭐 육박전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그 없는 예산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프고 막 이런 거지만 실제로 바탕에 깔린 문제는 좀 많은 더 토론을 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TF팀에서는 그걸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 150만 원을 어떻게 할 건지는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한 명을 잘라야 돼요. 저는 그 뭐 정치 지도 사업인가 그걸 아주 50만 원 받고 일하거든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가슴 아픈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얘기할 것, 뭐 장기적으로 해서 내년까지 미룰 일이 아니라 바로 내년 상반기 예산부터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갖고 지금 제시하신 16개 시도당 사무처장을 중앙당 당직자화하는 문제, 그것이 이제 연동돼서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정수를 유지한다는 것인지 아닌지까지 포함해서 재정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짜겠습니다. 짜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오늘의 안건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문제는 제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의안을 성립을 시키면 반당비 월 200만 원 이상 이걸 삭제하는 아닌데 다른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정부위원님들이 아무 말씀이 없어서 저 혼자 지금 제기하기가 좀 거시기 합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복잡해서 뭐 깊게 의논을 하자면 더 끌고 갈 수 있는데 예산을 확정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정확한 추산은 아닙니다만 되게 6,000죠? 하반기에서 추가 현재로서 다른 대안이 없으면 채무가 발생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을 하실지 마실지 판단해 주시죠. 정해를 좀 하시죠. 정해요. 정해에서 정해는 바로 받아야죠. 지금 6시 3분이고요. 오랜 시간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금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전 같은 경우는 아마 한 8, 90 정도 차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는 한 3, 400 드는 데가 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예, 총 전체 액수로는 원래 이제 150만 원씩 16개 시도항을 매월 다 지급하면 2,400만 원인데요. 7월 말 현재에 지금 현재 이 지원 계획으로 약 1,900만 원 정도여서 이제 물론 차감이 조금 되긴 할 텐데 제가 월 500에서 최대 이제 6, 700 정도 액수가 이렇게 될 거고요. 현재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 5, 6, 7월에 이 제도가 지금 요 똑같은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었고요.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시당은 7월 기준으로 그 150만 원에서 이제 지원금이 다 차감된 정도 수준에서 이제 7월은 그 지원금이 됐고 경기도 같은 경우가 약 한 3,000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다 차감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두 개 시도당 이제 졸업이 된 겁니다. 지원 방식에서 당비가 이제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인천이 약 68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다시 말해 한 80여만 원 정도가 차감이 된 거죠. 그리고 전북도 그 정도, 예, 68, 9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약 한 80만 원 정도가 차감이 된 거고요. 나머지 이제 전남, 부산 이런 지역이 한 30만 원에서 최대한 40만 원 정도가 차감이 되어서 실제 110만 원에서 한 13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 정도가 굉장히 열악한 충북이라든가 제주 이런 데는 전액다 당비가 200이 안 되기 때문에 150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기에 우리 광역시도당 사무처장들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 일정하게 당비 수입에 비례해서 이렇게 좀 설계했던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만약 이 예산안 수정안이기 때문에요. 지출만 늘린다고 하는 게 수입 대책이 없이는 예산에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안이. 그 수정안을 지출을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시는데 그렇다고 수입 문제를 해결해서 제안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상부처에서 총액 얼마 정도 됩니까? 이렇게 되면 하반기 예산에서 2,500 총 5개월 2,500입니까? 에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2,530 정도. 1,000 사이. 예산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삭감하면 어떤 분야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예, 자꾸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안을 내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의장님께서 그러시면 수정안을 내셔야 되고 얘기가 아니, 제가 사정을 설명드리고 안을 내신 걸 판단해 주셨어요. 하여튼 뭐 굳이 수정안을 내면 저 단서 조항을 줘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막 고민 중인데요. 어쨌든 좀 문제의식은 좀 서로 이렇게 공감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좀 근본적인 그런 뭐 재정 운영의 철학부터 해서 TF 팀에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수정 동의안을 내려고 한 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한번 따져 저번에 시도당 위원장에서 제기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두루뭉실하게 얘기됐고 그것이 그러니까 뭐 제 마음속에서 수정동의안이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가늠해 보지 않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줄여서 어떤 부분을 희생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이게 진지한 토론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14년도 하반기 예산 지출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견 있으십니까? 예, 질문입니까? 제가 질문 종교를 선언을 안 했네요. 네, 전남 정부위원 이보람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에 세액공제와 관련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세액공제와 관련된 계획을 안 세우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 작년에는 뭐 세액공제를 아예 할 수가 없었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선거도 있어서 사실 선거 때 다 한 바퀴 싹 도는 데다가 작년 경남 도지사 재보궐 때 이제 추가로 이제 하고 또 의원실에서
했던 문제여서 세액공제는 작년에 사실 시도할 수가 없었고 올해 방을 중심으로 한번 세액공제 방안은 그 TF에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꼭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 당이 계속 작년 당사태 이후에 계속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이게 정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활동을 통해서 우리 당을 알려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노동자들이든지 자영업자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액공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공세적으로 세액공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제안이시고요. 지금 예산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재정개혁 TF에서 얘기를 해서 올 하반기에 당비 증액 등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게 개인이나 한 지역위원회가 하기 독치죠. 당 차원에서 예산의 방침으로 정해져야 밑에서 힘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 경정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 초기에 어쨌든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당원가입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당원가입을 하지 않고서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원가입 사업과 연동해서 한번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문 또 없으시면 질문은 종결. 예.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오늘 경남, 경북, 부산이 다 안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부대표가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놔서 차이비가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서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요. 결국은 이제 부산, 경남 이런 부분이 150에서 더 차감이 되는 안으로 지금 저번 지도당 위원장님도 오셨을 때하고 다른 안이잖아요, 그죠? 그렇거든. 사실은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안이 저번 시도당 위원장님들 오셨을 때 안이랑 조금 다른 안이잖아요. 저기 참 어떻게 새롭게 이제 총장님하고 이렇게 기획된 안인데 오늘 실질적으로 그 안을 좀 이렇게 제기를 한 부산, 경남, 경북이 다 빠진 상태인데 이걸 통과시키고 나면은 문제가 없겠냐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무슨 말씀. 말씀? 사무총장. 지난번에 그 시도당 연석회의에서 낸 안보다는 사실 요 안이 조금 원래 예전에 실행했던 안이고요. 지난번에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낸 안은 사실 이보다 더 축소된 원래 안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기업은 오히려 더 낮춰지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부산 같은 경우나 경남 같은 경우 실제로 150에서 더 차감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경남은 좀 다른가요? 그래서 이제 인식 안 오신 분이 일단 계시는데 이 부분을 이제 시도당에서 받아들일 때 문제가 안이 이렇게 된 겁니다. 지난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는 초기 창당 지원금의 지원 대상 시도당을 11개로 했다가 현장에서 12개로 한 것이고요. 지금 이 안은 16개로 더 확대된 겁니다. 그 실 내용은 부산이나 경남이나 그 방식은 동일합니다. 예, 없고요. 그 광역시도당 위원장 회의에 비해서 수혜가 조금 더 늘어난 데는 인천과 전북이 될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방식입니다. 광역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얘기된 보고된 거랑 지금 이 안과는 부산, 경남 다른 지역은 다 동일하게 지원이 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질문 또 없습니까? 네,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내일부터 씁니다. 지금 2013년도 하반기 예산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하반기 예산안이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개혁 태스크포스가 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과 관련된 것인데요. 오늘 아시다시피 7시부터 국정원 주판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10차 집회입니다. 제가 지금 자세하게 들을 여유가 없었는데 내가 들은 것은 민주당 그 앞에 한 3,000명 정도가 집회를 하고 민주당의 의원들이
많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3,000명이 7시 집회에 참여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통합진보당은 2,500명 정도가 3시에 국정원 앞에서 독자 집회를 하고 아마 이동해서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고 아마 여러분들 잘 못 보셨을 텐데 오늘 아침에 어저께 정무기획회의 토론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대변인이 오늘 시국회의 집회에 대한 입장을 추상적이지만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시국회의의 기존의 이슈에 좀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공안 탄압이나 이석기 의원 문제가 끼어들어서 이 이슈가 확대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머뭇거리거나 동참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은 메시지를 아침에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전제로 해서 오늘의 집회까지는 당이 참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위원회 등 때문에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7시까지 서울 집회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을 선출하면서 부의장이 사회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오늘 집회까지 보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토론 주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7번 안건은 비교적 간단한 보고에 가까운 안건입니다. 조정문 하신 거 회의 체계를 어떻게 갖추냐면 뒤로 좀 밀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간 뒤로도. 그러면 현안 대응 문제는 아무래도 시간이 길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지만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제가 나중에 참고하는 걸로 하고요. 지방선거 문제와 재보궐선거 문제인데 특히 지방선거 문제도 토론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문제에 대해서 대강의 현황과 저의 현재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제가 보고를 좀 드리고 그 뒤에 부의장께서 이 의제를 하나씩 나눠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 바로 지금 일어나야 될 상황이 돼서 되게 여러분들 횟수나 일정한 변경에 좀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유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의 논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의 전략과 관련된 선거 전략을 포함하기 때문에 당원들께서 보고 계시는 생중계는 종료하고 기록상 녹화는 할 수 있는데요. 생중계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동의 여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미디어실이 아니구나. 박무지원실 생중계를 종료해 주십시오. 예. 원래 재보궐선거 기본 현황 뭘 누가 하게 돼 있죠? 비서실장님이 하게 돼 있나요? 사무총장이 하게 돼 있나요? 네, 가지 마시고. 큰 틀만 재보궐선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끊어졌죠? 네. 재보궐선거는 두 지역이 확정됐습니다. 하나는 포항이고 하나는 화성 갑입니다. 알고 계시죠? 몇 페이지죠?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